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재명이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에 따라 이재명은 오후에 재판에 출석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스로 윤 대통령과 만나는 데까지는 성공한 이재명이 결국 6월부터 본격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른바 6월 말 7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만남을 두고 만남 전부터 종국적으로는 이재명이 노리는 건 이재명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어떤 상당의 이유도 결국 이재명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높여주는 일이고 이게 자칫 사법부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통령께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에 어쨌든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이재명은 곧바로 재판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는데 오늘 재판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재명이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에 몸살 기운이 있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재명은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이재명의 행태에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측 변호인은 오늘 남욱 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에 이 대표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며 오후 참석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 직접 어디가 안 좋으시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은 직접 몸살기가 있다라고 답했고 이에 김 재판장은 몸살기가 있으시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시냐라며 그 정도로는 변론을 분리하기 어렵다. 오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오후 1시 40분쯤 법원으로 다시 돌아와 오후 재판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같은 이재명의 요청을 두고 오후에 열리는 재판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측 변호인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본인과는 상관없는 순서라고 여기고 퇴정 요청을 했을 거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의 행태를 어제 영수회담과 연결시켜 보면 이재명이 혹시 재판부를 떠본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 등장한 이재명의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보시면 몸살 기운과는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특유의 촐싹촐싹거리면서 그 긴 A4 용지를 읽어내려가는 모습, 몸살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재판부에 다른 사정도 아닌 몸살기가 있다면서 퇴정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나 어제 대통령과 만나고 온 사람이야.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차 마시고 온 사람이야.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고 온 사람이야. 라는 어떤 특권 의식이 생기게 되고 과연 몸살기가 있다고 하면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본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동연 판사가 단호하게 몸살기가 있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냐라면서 이재명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는데 과연 일반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몸살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 6월 말 7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측이 이른바 검찰청산의 술자리 회유라는 어떤 소설을 들고 나오면서 나오는 말이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이재명 본인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유죄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변론이 5월에 종결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최근 있었죠.
지난 26일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가 4달 중순 정도의 심리가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음 기일을 5월 3일, 7일, 10일, 13일 그리고 14일로 연달아 잡았는데 14일까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입니다. 변론을 끝내고 나서 한두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말 혹은 늦어도 7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데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6월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한 혐의 심리도 이에 맞춰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게는 최소한 3번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첫째, 필요적 공범 관계인 이화영과 김성태의 1심 선고입니다. 참고로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 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 행태를 말하는데요. 필요적 공범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물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은 다르더라도 유무죄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김성태와 이화영의 판결문에 이재명이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의 유무죄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가 송금됐기 때문입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고요. 형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검찰도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과 관련해 증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그리고 국정원 직원, 여기에 더해 신모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있는데 이런 증인들 외에도 국정원 문건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인 부분이 가장 클 듯한데요. 판사들이 볼 때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800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주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화영과 김성태의 1심 판결이 곧 이재명의 구속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확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1심 판결을 보고 이재명도 유죄라고 인식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재명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건데 꼭 이 재판뿐 아니라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조희대 대법원장 효과가 다른 재판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사법부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래서 김명수에 의해 무너졌던 그런 신뢰가 다시 구축되는 이재명의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